굵고 가벼운 종이배를 잔잔한 물에 띄워도 곧 뒤집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어떻게 화물선과 여객선처럼 크고 무거운 배가 오랜 시간 넓은 바다에 높은 파도를 헤치고 항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배의 아랫부분에 채워져 있는 선박 평형수에 있습니다. 거센 파도의 힘에 맞춰 평형수가 배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이죠. 거센 파도를 이겨내고 균형을 잡게 하는 평형수의 힘. 인생에서 만나는 거센 파도에 균형을 잡고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평형수를 우리도 지금부터 채워볼까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케치 이승희입니다.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첫 곡은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들으셨습니다. 친구 같은 마인드 스케치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게요. 마인드 스케치 일부 마인드 테라피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일상을 이야기하고요. 또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인드 연구소팀 마랩과 함께합니다. 지민주 강사님 그리고 게스트 표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너무 더워서 뭔가 할 엄두가 잘 안 나던데. 맞아요. 네, 이번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는 이번 주에 좀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요. 뭔데요? 네, 인천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네. 이제 꿈을 주제로 한 힐링 콘서트를 진행했거든요. 힐링 콘서트요? 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음악도 들려주고 또 토크로 아이들의 꿈도 들어보는 마인드 강연도 해줬는데 이것만으로 굉장히 뿌듯한 일주일이 됐네요. 바쁘셨겠네요. 네. 정말 좋은 시간 보내셨네요. 진짜 좋았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아이들 150명이랑 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네, 통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랬겠네요. 좀 어려우셨겠네요. 네, 말 안 듣는 아이들 보면 좀 화도 나고요. 네, 물론 화 내지는 않았습니다. 내면 안 되죠. 네. 이때가 이제 사춘기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친해지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춘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강사님은 이 또래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아이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건 쉽지가 않죠. 그렇죠. 공감대도 다르고 또 세대도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쉽지 않은데 맞아요. 조금 도움이 되자면 강연 전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아이돌이랄지 그런 주제로 가벼운 대화로 아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 좀 도움이 되고요. 강연 전에 미리 친해지는 그렇죠.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면 좀 노래나 마술이나 약간의 개인기를 준비해 가서 아이들의 흥미나 뭐 재미를 유발하게 되면 아이들이 집중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하실 정보네요. 수 있겠죠?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의 스타 되겠네요. 네. 우리 아이들도 곧 그 나이 때가 되잖아요. 네, 그 또래의 그렇죠. 아이들을 만나면 꼭 한번 그대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중학생 친구들이 우리 마인드 스케치 방송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바람을 담고 오늘 마인드 스케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3년차 공무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한 지는 1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았습니다. 전에 근무했던 인사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 인원이 적고 팀 분위기도 좋아서 공무원 생활에 큰 만족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사회복지과 이동과 동시에 이 꿈같은 공무원 생활은 산산이 부서졌어요. 이동하자마자 책상에 산같이 쌓여있는 서류 작업에 종일 민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쌓여있는 민원과 서류 처리에 정신이 없었는데 한 아기 엄마가 차상위 계층 신청을 하러 왔어요. 겉으로 보기에도 고가의 핸드폰에 브랜드 지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류상 문제만 없으면 되기에 살펴봤더니 역시나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는데 그분이 다짜고짜 왜 옆집 엄마는 되는데 나는 안 되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 집하고 우리 집하고 소득도 비슷하고 사는 형편도 비슷한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급기야는 지금 나 어리다고 무시하냐며 해줄 때까지 매일 찾아올 거라면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이분 차상위가 뭔지 알고는 오신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정말 그날부터 매일 찾아와서 저를 괴롭히는데 진짜 하루하루가 고역입니다. 사실 사회복지과로 옮기고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 민원에 이제 면역이 생길 만도 한데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여 우울 증상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토요일 저녁부터 심한 불안 증상까지 나타나요. 힘들게 공부해서 얻게 된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음 인사 이동까지는 1년이나 기다려야 하는데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조금이나마 힘을 얻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네, 정말 너무너무 힘드시겠어요. 그러게요. 제가 공무원 민원응대 교육을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 민원 내용이 상상을 초월하고요. 그래요? 이 민원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공무원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그만두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교통과나 사회복지과가 민원이 많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이 사연만 봐도 속이 좀 답답하네요. 네. 하지만 힘들게 얻은 소중한 직장을 그만두기도 힘들겠죠. 그쵸. 네, 바로 이럴 때 마인드 테라피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 도와주세요. 네. 일을 하다 보면 매 순간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다시 스트레스가 되는 걸 느끼시나요? 그럴 때 있어요. 네, 정말 스트레스 왕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은 언제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네, 저는 저희 막내가 이제 5살인데요. 이제 아침에 이제 같이 나가려고 네. 하는데 이제 안 나간다고 떼부릴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진짜 뒷목까지 땡기더라고요. 맞아요. 네. 동감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일이 막 미친 듯이 몰려올 때요. 몸은 하나인데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때 진짜 너무 막 머리 꼭지까지 돌겠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예,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네요. 예,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선 감정적으로 화가 나거나 이제 뒷목이 땡기시고 또 우울감이 찾아오고 삶의 의욕이 조금 떨어지죠. 네, 맞아요. 그래서 신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마음이나 몸에 병을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사연을 주신 분처럼 사람을 대하는 일은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런 서비스 업종도 같이 발달을 하고 공공 서비스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 행정이나 따뜻한 복지 행정, 따복 행정 같은 여러 가지 슬로건을 내세우는 걸 보면 공직사회도 친절이나 배려의 방향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그럴 것이 일반 매장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받다가 관공서에 가면 상대적으로 매우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휴대폰을 수리하러 갔을 때와 주민센터에 업무 처리를 하러 갔을 때의 차이점을 생각하신다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렇네요. 예. 그래서 공기관에서도 친절교육이나 민원응대법 같은 많은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실제로 아까 승희 씨가 말한 것처럼 공무원 교육을 나가보면 공무원분들의 고충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사연에서 제가 크게 공감을 한 것은 제가 올 초에 인천시청 교통과 분들과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전에 잘 알고 계시던 주무관님을 한 분 뵀어요. 그전에는 다른 곳에서 업무를 하고 계셨는데 전직이 돼서 이 교통과에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랑 짧게 담소를 나누었는데 전 부서에서 잘못한 게 많아서 이 교통과에 왔다 하면서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예. 어려운 부서. 그렇죠. 네. 그만큼 일도 너무 어렵고 민원 업무의 고충도 정말 많은 곳이어서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꺼리는 부서였어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아마 매일 반복되는 업무와 스트레스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업무를 보시는 분들을 감정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네. 감정 노동자는 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근로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거죠. 네네. 예, 이런 말을 종종 하죠.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쵸. 한계 있습니다. 참아야 하는 것은 알지만 잘 안 되죠. 맞아요. 그래서 그냥 때려칠까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드는 거죠. 사실 스트레스는 그냥 우리 삶이 되어버린 지 아주 오래입니다. 스트레스 없는 곳으로 가는 것도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것도 더 이상은 불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니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애기 엄마니까 육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많죠.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 혼자 있으면 스트레스를 잘 안 받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사람 만날 싫어하는 때. 사람 특히 맞아요. 그렇죠. 때 싫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네. 정말 스트레스죠. 진짜 것 힘들죠.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큽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데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많다라고 사람들이 대답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무엇일까요? 노래방. 노래방, 예. 그렇지. 먹고 마시는 거. 네. 네네. 또 여자분들은 쇼핑? 뭘 좋아하죠? 쇼핑 예, 쇼핑도 좋아하죠. 좋아하시고 네. 또 카페에서 수다 떠는 수다 것도 떠는 거. 굉장히 네. 좋아하시죠. 안 만나나요? 그리고 또? 예, 이렇게 남자분들은 이렇게 흡연 같이 모여서 담배 피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여자분들은 수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가장 많이 대답을 하셨어요. 네.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인간관계에서 받고 또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인간관계에서 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조금 한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고 계세요? 유라 씨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멍 때리기 그런 멍 거나 때리기. 아니면 네. 이제 남편하고 싸웠을 때 이제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좀 그렇게 스트레스를 풉니다. 네. 쇼핑으로? 네. 저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요. 운전해요. 운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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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위험하지 않나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막 너무 시원해요. 풀릴 때 있어요. 네. 뭐 안전 운전만 하시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그 외에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클래식을 듣거나 네. 또 명상을 하시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또 운동을 하는 등 좀 이렇게 정적인 활동이시죠? 네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방법들 말고 근본적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건 매일 반복되는 스트레스가 결국 건강을 해치고 본인에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며 우울증, 각종 암에 걸리게 하는 원인, 그래서 우리 삶에 불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일까요? 일부러 풀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데 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없으면 참 네, 좋겠다고 내 없는 인생을 한 생각하죠.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없는 곳에서 한번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 하죠. 그래서 네. 여행도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미국에서 이런 불편한 스트레스가 사람의 생명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인 3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8년간 추적을 해서 어떤 부류의 사람이 스트레스로 인해 조기 사망에 이르는가 이런 연구를 했는데요. 실제로 생활 중에 스트레스가 아주 많다라고 말한 사람의 사망률은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말한 사람에 비해서 무려 43%나 높았다고 합니다. 와, 엄청나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정말 이제 영향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연구 결과는 스트레스가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네네. 똑같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대답했지만
스트레스는 몸의 건강에 해롭지 않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다고 말한 사람보다 사망률이 더 낮게 나타났거든요. 그렇군요. 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스트레스가 아닌 스트레스가 건강을 해친다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뭐 피부암이나 에이즈나 뭐 살인보다도 스트레스가 건강에 나쁘다고 믿는 것, 그것이 더 큰 사망의 원인이 되는 웃지 못할 결과에 이르게 된 겁니다. 즉, 내 마음에 무엇을 받아들이고 믿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역시. 정말 그 믿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네요. 네, 역시 맞아요. 마인드가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네, 이 마음의 힘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스탠포드 대학의 건강심리학자 켈리 맥고니걸은 이 발견을 시작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의 전환만으로 건강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요. 실제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몇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호텔에서 객실 정리를 하는 하우스키퍼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어요. 호텔의 하우스키퍼들은 체력을 상당히 많이 소모하죠. 두꺼운 이불을 털고 정리를 하거나 매번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일은 1시간에 300칼로리를 소모하는 강도고요. 이것은 웨이트 트레이닝, 수중 에어로빅, 또 테니스에 맞먹는 강도의 노동입니다. 그럼 이런 일을 매일 하는 하우스키퍼의 신체는 어떨까요? 너무 날씬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운동선수처럼 늘씬하고 탄탄한 몸을 갖는 게 맞겠죠? 네, 그렇네요. 근데 제 기억에 하우스키퍼가 전반적으로 그런 이미지로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저도요. 네, 그런 분들 좀 종종 있는 것 같긴 했죠. 저 생각하면 그냥 평범한 이렇게 옆집 아줌마나 이런 맞아요. 분들이 생각이 되죠. 이론대로라면 이렇게 운동선수처럼 탄탄한 몸을 가져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신체는 움직이지 않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의 신체 건강 상태와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데도요. 그리고 하우스키퍼에게 평소에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분들이 하는 것은 실제 운동과 맞먹는데도 이분들은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우스키핑에게 소모되는 칼로리를 알려주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4개의 호텔에 전달해 봤는데요.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우스키퍼들은 여전히 일 외에 다른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줄고 체지방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네, 하우스키핑은 단순 노동이 아닌 칼로리를 소모하는 운동이다라는 깨달음이 다른 결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정말 이 마음과 신체의 상관관계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몸은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를 인식하느냐의 차이가 실제 차이를 갖고 온다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그렇죠. 진짜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바탕으로 하버드 대학의 의학연구팀이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였어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건 다가올 두려움에 신체가 맞설 준비를 하는 긍정적인 작용이고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호흡이 가빠지는 것은 산소를 뇌에 빠르게 보내서 어려운 상황에 뇌가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긍정적인 효과다.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의 증상을 신체에 이롭다는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롭다는 거니까 좋은 결과가 그렇죠. 좋은 효과가 몸이 있었겠죠. 건강해졌던지. 네, 실제로 놀랍게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축됐던 혈관이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엔 스트레스를 느끼고도 이완 상태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하우스키퍼들이 포스터를 보고 운동 효과가 생긴 거랑 같은 원리네요. 네, 맞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죠. 이것처럼 스트레스에도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진짜로 혈관이 이완되고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이 빨리 뛰는 상태는 우리 몸이 용기를 낼 때의 상태와 같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아닌 용기를 내는 그런 시점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그것을 믿으면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인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마음의 어떤 설계도나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고 했던 것처럼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스트레스를 바라보느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왕 분석이 나온 김에 조금 더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과 DHEA라는 두 개의 호르몬이 나옵니다. 코티솔은 성장을 중단시키고 또 우울감을 증가시키고 네. 또 면역 체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호르몬이에요. 다 안 좋은 호르몬이에요. 몸에 네네.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네네. 호르몬이죠. 반대로 DHEA는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신경태화를 억제하고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또 집중력과 인지력을 높여주는 아주 좋은 뇌의 스테로이드 같은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좋은 네. 호르몬이 같이 나오네요. 네, 두 맞아요. 개가 좋고 나쁘고 이렇게 네. 되네요. 네, 두 개가 같이 동시에 나옵니다. 실제로 DHEA가 높은 학생일수록 대학 내에서도 학점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네. 우리에게 아주 좋은 호르몬인데요. 연구원들은 이 두 가지 호르몬과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피실험자들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두 호르몬이 얼마나 나오나 측정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트레스 환경에서 두 호르몬의 수치를 측정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가 신체에 이롭다는 영상을 3분간 시청한 후에 다시 스트레스를 주고 이 호르몬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호르몬의 측정 결과 코티솔의 분비는 변화가 없었으나 DHEA 분비량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더 많이 나왔나요? 그렇죠. 예, 스트레스가 이롭다는 것을 안 후에 DHEA 호르몬이 훨씬 더 많이 분비가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았음에도 건강에 이로운 방향으로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 몸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아, 정말요. 예,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네. 예, 마인드라고 말할 수 있죠. 네네. 마음에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몸도 삶도 다 바뀝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관점 하나만 바꿔도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마인드를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앞에 설명드린 어떤 전문적인 결과를 모르더라도 이 마인드 스케치를 통해 배운 마인드를 형성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많은 문제들도 생각의 전환을 줄 수 있고 네. 그에 따른 좋은 결과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고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그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을 하나 바꿔서 건강해질 수 있고 지금 하고 계신 업무도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오늘 강연을 통해 스트레스가 독이 아닌 복이 되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제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사님 강연은 정말 과학적 증거까지 네, 맞아요. 내주시면서 이 스트레스가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또 어떤 호르몬을 내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들었던 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우리 몸의 혈관이나 그 심장 빨리 뛰는 상태가 용기를 낼 때 상태하고 네. 거의 비슷하다 하셨잖아요. 그러게요. 그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생각 하나 바꾸면 이때가 내가 새로운 걸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다. 용기를 낼 수 네, 있는 시점이 생각 되는 하나만 거죠. 바꾼다면 네, 정말 맞아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유라 씨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오늘 저는 강사님 강연 들으면서 진짜 스트레스 활용법 같은 그런 강연을 그쵸. 들은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저는 이제 그 마지막에 DHEA 이제 그 호르몬에 대해서 들었을 때 아, 정말 우리가 결국 이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네. 네, 그런 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되게 강연이었어요. 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마인드가 또 생각이 우리 몸의 호르몬까지 조정한다니 너무나 놀라운 네, 그런 강연 맞아요. 시간이었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없잖아요. 네, 오늘 강연 들으신 모든 분께 너무나 도움이 되는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아쉽지만 두 분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고요. 네. 다음 주에도 또 어떤 사연으로 마인드 테라피를 두드려 주실지 궁금한데 다음 주에도 정말 좋은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다시 뵐게요. 노래 한 곡 듣고 2부로 이어집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부릅니다. 메모리. See that you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양손에 물건을 쥐고서 새로운 물건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는 손에 쥐고 있는 다른 한 가지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쥐고 있었던 것이 익숙하고 안정적인 것이라면 그걸 내려놓고 또 새로운 걸 잡을 수 있을까요? 꿈에 도전하기 위해 안정을 과감히 포기한 오늘의 주인공, 사하라 사막 마라톤 완주자 김보준 씨입니다. 2015년 간호학과를 졸업한 그는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간이식 수술을 끝마친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업무였지만 1년여가 지나니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오늘 하루만 잘 버티자, 오늘 하루만 잘 넘기면 된다고 되뇌이며 하루살이처럼 사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 그리고 대학 시절 우연히 들은 사하라 사막 마라톤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나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전이었으면 했습니다. 대학 시절 간호학과 봉사동아리 창단 멤버로 활동하며 나눔의 기쁨이 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막 마라톤 도전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소아암 환우에게 희망을 나눔 프로젝트 사하라 사막에 피는 꽃이라는 제목의 기부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자신이 사하라 사막을 뛰는 거리 1km당 1만 원, 250km를 목표로 250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만난 환자들 중 가장 마음이 아픈 환자가 한없이 꿈꾸며 티없이 웃어야 할 나이에 병마와 힘들게 싸우고 있는 소아암 환자였거든요. 하지만 막상 준비를 하다 보니 크고 작은 현실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먼저 시간이었습니다. 사막 마라톤은 6박 7일간 250km의 사막을 달려야 해서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한데 어느 직장이나 2주 휴가를 받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왜 2주의 시간이 필요한지 상세한 계획서를 제출하자 다행히 긍정적인 피드백과 함께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돈. 대회 참가비 약 430만 원에 아프리카 왕복 항공권과 30가지 이상의 필수 장비 구입 비용까지 합치면 최소 650만 원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자신의 모교와 여러 기업의 기부 마라톤 계획서를 보냈습니다. 묵묵부답에 반쯤 포기하고 잊어갈 무렵 모교와 간호학과 총동창회 등에서 총 3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고 대한간호협회에서도 직접 격려금을 전달해주며 기부 마라톤을 응원했습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250km의 사막 마라톤 완주를 위한 체력이었죠. 근무 전후로 또 쉬는 날마다 틈틈이 시간을 내 병원 주변 한강을 달리고 꾸준히 헬스와 수영을 하며 체력을 키웠습니다. 출국 전 서울 동아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배낭과 물을 메고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작된 사막 마라톤.
일주일간의 레이스에 필요한 음식과 침구류 등 15kg이나 되는 필수 장비를 메고 죽음의 레이스를 완주해 승리를 맛봤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그는 또다시 중환자실에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반복된 일상과 짙은 피로감에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것을 느꼈을 때 자신의 버킷리스트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일주를 하는 것. 오랜 시간 가슴속에 품어온 꿈이지만 막상 남부럽지 않은 직장과 연봉, 힘들었던 일도 이제는 손에 익었고 2년간 다시 안정이라는 단어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일상에서 오는 달콤함을 거부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준 씨에게 꿈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에어아시아 항공사에서 22개국 100개 도시를 무료로 보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4명에게 9개월간의 여행 경비 1억 원과 항공권을 전액 지원해주는 획기적인 이벤트였죠. 이 로또 같은 이벤트에 전국에 3만 3천여 명이 몰려들었고 엄청난 경쟁률에 잠시 주춤했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에 보준 씨도 지원합니다. 서류와 면접 과정을 거쳐 8,00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보준 씨는 최후 4인에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2년 넘게 다닌 직장에 사직서를 쓰고 9개월간 여행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보준 씨에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보준 씨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한 법이라고 말합니다. 2018년 4월 1일부터 9개월 동안 미국, 호주, 중국 등 22개국의 100개 도시를 여행하고 돌아온 보준 씨는 사막을 달리는 간호사라는 책도 출간했습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정말 소중한 것,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책으로 작은 긍정과 희망의 불씨를 놓고 있습니다. (90년대에) 나온 크고 무거운 초창기의 휴대폰 기억하시나요? 기능도 없고 무겁고 큰 투박한 몸체. 어떻게 휴대폰으로 썼을까 싶기도 하죠. 하지만 당시에는 최고의 발명품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개씩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발명품들, 그리고 업그레이드되는 제품들로 지금 우리의 삶엔 상상할 수 없는 편리함과 여유가 생겼어요. 우리의 마음도 휴대폰처럼 계속 발전하고 업그레이드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을 만나게 되겠죠. 마인드 스케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승이었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